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2일 오전 8시입니다. 지난 31일 윤희숙 의원,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국회에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명연설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조갑제 TV에도 올려놓았습니다. 한번 시청해 주시면은 과연 이게 명연설인지 아닌지 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연설이라는 것은 5분인데 그 내용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임차인이라는 전제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법을 강행 통과시켜서 시행할 경우에 앞으로 임대인, 임차인 양쪽이 다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 전세가 결국은 월세로 바뀌고 말 것이다. 그런데도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토론 한번 하지 않고 오만과 무능한 대책을 내어놓았다. 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는 요지였습니다. 경제 전문가답게 아주 또 말을 아주 쉽게 했습니다. 쉽게, 짧게, 그리고 정확한 연설을 한 셈이죠. 근데 현재까지 반박을 한 사람이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과 서울시 행정부시장 출신 윤준병 의원인데 두 사람의 반박이 또 다른 반박을 부르고 있습니다. 즉, 댓글을 통해서 주로 네티즌들이 두 사람의 반박하는데 이 반박하는 두 사람을 반박하는 말이 저로서는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희숙 의원의 연설이 더 유명해지고 말았습니다. 국회에서는 토론 없이 통과가 되었지만은 뒤늦게 이 SNS나 언론을 통해서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직은 대한민국이 민주적 기능, 언론의 자유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나름대로 희망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박범계 의원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글쎄요, 일단 임차인을 강조하셨는데 소위 오리지널은 아니지요. 국회 연설 직전까지 2주택 소유자이고 현재도 1주택 소유하면서 임대인이라고 윤희숙 의원을 비판을 하면서 윤 의원을 향한 찬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의 극찬, 일단 의사당에서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건 눈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이 아닌, 요게 나중에 시비가 됩니다. 윤희숙 의원이 이상한 억양이 아닌 사람임은 높게 평가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미래통합당이 경상도 출신이 많으니까 경상도 출신 의원을 이렇게 비꼬은 것이다. 그래서 경상도 출신 아닌 점은 높게 평가한다. 이런 뜻이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네티즌들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지역 감정을 아주 야비하게, 그것도 직설적으로 하지 않고 야비하게 이런 식으로 비꼬았다. 요게 주로 공격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저도 경상도 출신인데 저의 말이 이상한 억양인지 아닌지 여러분들께서 평가하시고, 이상한 억양이 아닌, 그러면은 전라도는 이상한 억양이 아닙니까? 충청도는 이상한 억양이 아닙니까? 표준말인 서울을 빼고는 다 이상한 억양, 제주도, 강원도 다 이상한 억양을 가진 사람으로 보는 건지, 이분이 대전 출신이니까 대전에서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도 빼고는 다 이상한 억양인지, 이 이상한 억양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평가를 본인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눈부라린다, 이상한 억양, 이것은 어떤 사람의 용모라든지 그 사람의 출신을 지적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인종주의적 발언에 가깝습니다. 논리적인 것하고는 관계없어요. 이거는 매우 감성적이고 선동적인 발언입니다. 요걸 눈치챈 이 네티즌들이 집중 공격을 하니까 그 부분은 빼버렸습니다. 눈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이 아닌 사례니 평가한다. 요 말은 빼버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아차, 실수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는 것인데, 요사이 유독 이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 중에서 경상도 사람들을 직설적으로 욕하는 이들이 식자층에서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직후에는 이른바 친문 시인으로 불리는 어떤 여자가 대구 사람들을 향해서 일본으로 이사가라 라는 극단적인 이야기를 했다가 취소한 적도 있는데, 좀 이상한 것은 대구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지 않습니다. 대구시장도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상도를 비판하는 것은 이게 아무나 때려도 되는 동네북 같은 존재다라고 경상도를 이렇게 만만하게 보는 그 분위기 속에서 박범계 씨의 이런 적절치 않은 표현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을 자극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은, 그래서 혹시 경상도 대 비경상도로 이 선거판을 바꾸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다면 모르되, 그게 아니라면은 큰 실언을 한 겁니다. 이 윤준병 의원이라는 분은 아주 대놓고 이 반박글에서 전세보다는 차라리 월세가 낫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논지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세 제도는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다. 미국 등 선진국도 그렇다.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전세로 거주하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개인은 기관과의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결국 전 국민이 기관에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온다. 시간이 흐르면 개인은 기관과의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결국 전 국민이 기관에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온다. 이거는 이 사람 해명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은 은행인 것 같은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사든 전세에 들든 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돈이 줄어들어가지고 나중에 월세로 되고 만다. 이렇게 해서 전 국민이 은행에 월세를 내는 존재가 되고 만다. 그 은행은 국가가 통제한다. 그러면 전 국민이 국가에 종속되는 존재가 된다. 이런 뜻이죠. 전세보다 월세가 낫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월세. 매달 월세를 내야 된다는 건 압박감을 잘 이 사람은 느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매월 월세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 2년, 4년 동안은 월세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월세도 괜찮다. 물론 사회주의 정권이면은 그 정권 담당자 입장에서는 전 국민이 월세가 되면은 좋죠. 전 국민이 월세가 되면은 이 여당이 월세를 미끼로 삼아가지고 국민들을 아주 조종할 수 있고, 선거 때 밀고 당기고 해가지고 지지율을 높이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종속되니까요. 종속되니까.
의식주에서 이 주가 중요한 것은 주가 제대로 있어야 사람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의식주가 해결돼야 되는데 주로 주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기 집에 살아야 사람 마음이 안정적으로 되고 일을 제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월세, 모든 국민들을 월세로 만들어 가지고 국가에 배급받는, 국가로부터 배급받는 그런 노예 근성으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정권의 목을 매는, 인질화되는 이런 세상이 좋다는 겁니다. 윤 의원은 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개혁 입법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을 재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세 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다. 이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이 사람도 또 이런 아주 좀 건방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월세로 전환되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시대착오적이다 이거죠. 그걸 또 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다. 아니, 개발 시대가 얼마나 위대한 세대인데 개발 세대의 정신구조에 머물러 있는 게 뭐가 나쁜 겁니까? 개발 세대의 정신구조는 자력갱생입니다. 자조정신, 자립정신, 자주정신으로 우리가 조국 근대화를 하자. 그 정신에 머물러 있으면 좋죠. 지금 그 정신으로 돌아가면 대한민국은 인류국가 금방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아냥거립니다. 최근에 이 사람의 의식 구조가 어느 정도인지, 이 사람의 분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박원순 시장의 극단적 선택 이후에 박원순 씨를 편드는 과정에서 썼던 글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말하는 전세가 월세로 되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윤 의원은 박 전 시장 사망 사흘 뒤인 지난달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서울시 행정 일부 시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보아왔고 시장실 구조를 아는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었다. 침실, 속옷 등 언어의 상징 조작에 의한 오해 가능성에 대처하는 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이다. 누구보다도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분이 박원순 씨였다. 순수하고 자존심이 강한 분이시라 고소된 내용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주변에 미안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소된 내용이 설사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그것과 시비를 걸기 싫어서 자살을 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이죠. 이후에 전개될 진위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 과정에서 입게 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죽음으로 답하신 것이 아닐까. 참 성인군자, 박원순 씨를 성인군자로 만들고 있네요. 이렇게 썼다가 반발이 있으니까 윤 의원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뒤에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 가짜뉴스 및 정치권의 공격과 논란으로 피해자에게 더 이상 2차 피해가 없기를 바랄 뿐이라고 또 논지를 확 돌려버렸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 박범계, 윤준병 의원의 발언에서 몇 가지 느끼는 것은 첫째, 현실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오만합니다. 그리고 내 집을 갖겠다고 하는 젊은 세대의 희망, 여기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사람, 그러면서 아주 편리한 대로 전 국민이 월세가 되는 세상이 온다라는 사회주의적 지향, 그리고 박 의원의 경우에는 경상도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경멸감, 그런 걸 느끼게 했습니다. 악은 스스로를 드러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